여러분 또 문학동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지금 문학동네로 통하고 있으니까 명심하시고요. 제가 그것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진짜 다 못 읽겠어요. 자, 요런 목차입니다. 그리고 표지가 이런 파스텔 톤의 자연의 풍경을 다룬 이런 파스텔 톤의 이제 느낌인데, 이 작가의 소설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반영하는 것 같네요. 되게 따뜻하고 은은하고 잔잔하고 이런 이제 소설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불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자로서의 자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역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번역은 되게 힘든 작업인데 아무튼 이제 번역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번역은 소설가가 갖기에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쓴 거를 보니까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게 많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언니가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은 부활절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수요일이었다. 언니와 나는 어학원에서 몇 달째 수업을 같이 듣고 있었다. 이게 외국의 그 어학원이든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둘만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그렇게 재밌지 않아가지고 네, 조금 놓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빌라는 이제 그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 얘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읽다가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읽지 않았죠. 그냥 글자를 보다가 도스옙스키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영역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뜻 꺼내어 내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엄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네, 제가 그 정도 이제 스토리도 잡지 못할 정도로 이게 표제작인데 그죠? 그렇게 이제 와닿지 않아가지고 좀 완전 놓쳐버린 소설이고,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 제가 이거 아마 실수로 스캔을 받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엄마 우리 이사가 이러면서 이제 애를 키우는 엄마의 둘인가 이제, 그런데 그 엄마의 이야기로 지금 제가 읽었는데, 이것도 배경이 이제 외국이어가지고 막 그런 느낌들이 되게 강해요. 이국 정치 뭔가 되게 부르주아적이고, 또 요즘은 아주 그 외국 여행이나 외국 체류, 어학연수 뭐 이런 것들이 딱히 부와 많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막 이렇게 좀 써졌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묘사하고 이러는데,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지만 모두 한나에 가까운 지인들이었고 친구의 개업을 축하하려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금세 낯선 상대를 향한 경계심을 풀었다. 멀메이드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한나는 요리사라기보다는 만찬의 호스트처럼 보였다. 그것도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니었지만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한나는 그녀를 보며 환히 웃었고 그녀 쪽으로 다가와 끌어안으며 와줘서 고마워하고 말했다. 이 그녀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음식 정말 맛있죠? 이러면서 이제 또 음식을 또 묘사를 하는데, 트러플 마요네즈를 곁들인 카르파초부터 흰 목이버섯을 넣은 탈리올리니 파스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는 소설에서 음식이 이렇게 묘사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음식은 항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줘야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디테일들이 지금 제가 읽었듯이 외국어에 가까운 외래어, 여러분한테는 외래어인가요? 저한테는 이게 외국어거든요. 탈리올리니 파스타,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그 묘사가 세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녀가 이름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아이가 되게 어리단 말이에요. 이제 둘째 아이가 상어가족 이런 거 듣는 거 보니까 되게 애긴데,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애 생각을 하는 거죠. 핸드백 안에 유축기가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지. 그녀가 유축하기 위해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남자가 그녀를 따라와 말을 붙였던 순간을 떠올리자 웃음이 났다. 남자가 또 쫓아왔었나 보네요. 그녀는 잠든 아이를 가만히 눕혔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집을 치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소설을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런데 이런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문제를 지금 좀 다룬 소설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가 마지막에 우네요. 한순간이지만 엄마가 자신을 완벽히 잊을 수 있음을 알아버려 한나절 만에 조숙해진 둘째 아이만이 엄마의 평상시와 다른 아름다움이 낯설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네,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애 키우는 엄마로서는 조금 이런 걸 읽으면 저는 불편해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흑설탕 캔디인데 이것도 원래 발표가 될 때의 제목은 나의 할머니에게 다산책방 2020년 최근에 발표를 했네요. 차라리 저는 나의 할머니에게라고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 할머니를 꿈에서 본 건 아마 상우가 한 말 때문일 것이다. 할머니의 네 번째 기일을 맞이해 온 가족이 모여 성묘를 갔던 날 나는 남동생인 상우로부터 할머니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 누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기억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 남매가 프랑스에 살 때 그 같은 아파트인데 층은 다른데 살았던 브루니에 씨 할아버지, 이제 브루니에, 이름은 브루니에인데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둘이 이제 사귀었다고. 그러고 이제 손녀의 입장에서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끌리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또 저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엄마가 빨리 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제 이 할머니 입장에서 아들인 거죠. 아들의 살림살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아이 둘이 나하고 이제 여기 상우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를 묘사하는 방식이 이거 좋던데, 160cm의 키에 49kg 내외의 체중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가지런한 백발의 단발머리를 고수하던 나의 할머니. 딱 보면 저쪽에 어디 북유럽 이런 데 할머니 같은. 근데 요즘은 아파트 곳곳에 이런 할머니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요거 176쪽인데 큰 키가 아닌데 이게 체중 이렇게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나이 들수록. 할머니가 동년배의 다른 할머니들과 다르다는 점은 어린 시절 늘 나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이거 가지런한 백발의 단발머리, 요게 많은 걸 의미하는 거죠. 일단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빠지지 않았고 백발인데도 염색도 안 하신다는 거죠. 자존감과 뭐 이런 거. 우리 저기 장관처럼. 할머니는 일본어에 매우 능숙했고 계란말이와 계란찜을 일본식으로 달짝지근하게 만들었으며 에델바이스를 영어로 부를 줄 알았다.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교육 수준이 높은 할머니 덕택에 나와 내 동생은 엄마의 부재를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가 이제 엄마를 대신해서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해주시는데, 할머니가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생긴 것만 이런 게 아니라, 이 나이 때는 생긴 것만 그럴 수는 없고 모든 게 다 이제 이렇게 외모에 다 드러나는 그런 나이시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프랑스로 발령이 난 거예요. 건축 쪽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가기 싫다 하다가 결국엔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만, 할머니 입장에서 또한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 며느리가 지금 없는 상황, 죽은 상황인데 나의 아들과 계속 같이 살 수 있고 나의 아들의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얘들이 이렇게 보살필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어떤 책임감 이런 걸 되게 강하게 느꼈을 것 같고, 그것도 결코 동정할 그거는 아닌 걸로 이제 보이고, 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제 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프랑스에 갔는데 이러저러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거는 동정할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일 수 있다 생각을 해도 힘든 거죠, 할머니가. 그리고 프랑스어를 아무리 배워도 학창시절 할머니는 1어와 영어를 쉽게 습득하는 편이었으므로 좀처럼 프랑스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제 대목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 안의 고독은 눈처럼 소리 없이 쌓였다. 처음에는 곧 녹을 수 있을 듯 얇은 막으로, 하지만 이내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두텁고 단단한 층을 이루었겠지. 그렇지만 나는 가까스로 생긴 친구들 눈에 지나치게 심각하고 유머 감각이 없는 전형적인 아시아 여자애로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할머니가 막 생리를 시작한 나에게 생리대를 사주기 위해 슈퍼에 갔지만 탐폰들만 잔뜩 늘어선 진열장 앞에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몰라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됩니다. 183쪽인데
지금 제가 이 백수린 작가의 나이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도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그 탐폰을 보고서 되게 놀랐던 네,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보고서 그게 그렇게 사용되는 물건인 걸 알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할머니는 오죽하셨겠어요.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브루니에스를 알게 된 것은 그런 식의 날들이 쌓여 프랑스에 온 지 어느새 2년쯤 되었을 때였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사여사 이제 이런 구조에서 할머니는 브루니에스를 알게 되고, 이 브루니에스가 피아노를 친단 말이에요.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A 플랫 장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또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조금 친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서로를 의식하게 이제 되는 거죠. 좀 기다리기도 하고 속도를 맞추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좀 문을 오래 열어둔다든가. 그래서 이 사랑의 느낌, 사랑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감동시키는구나 라는 거를 나이와 뭐를 다 떠나서 뭐 국적과 생김새와 직업과 뭐를 다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표현 수위 혹은 뭐 육체적인 어떤 그 관계의 수위를 떠나서 항상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Can I play your piano? 할머니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이 브루니에 씨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191쪽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친해져요. 가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비슈브 오프리를 윈네 따스트 때 제가 읽었네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이거는 브루니에 씨가 이제 이렇게 프랑스어로 묻는데 할머니 잘 못 알아듣고 이런데 이제 사랑의 언어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친해집니다. 할머니 이름은 난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다가 우유를 이제 타는 이런 그 유럽 사람들의 러시아도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또 서로 익히게 되고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고전에 이제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197쪽입니다. 할머니가 뭐 화장도 하고 이러니까는 왜 그러냐고. 이런 무슨 일 하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브람스 음악 같은 거 이런 게 깔리고 피아노 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되게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묘사가 됩니다. 따뜻하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1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은 어떻게 헤어졌을까 이거를 손녀인 내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브루니에 씨가 건넸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할머니는 대명사 2개와 동사 1개라고만 적어놨으므로 그 안에 감춰진 말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할아버지가 이 한국 할머니한테 뭐라고 2단어로 이렇게 했을까? 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시부자 땅그래. 일 수도 있고 그리울 거예요. 부모만 깨래. 일 수도 있고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스부젠무. 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나로서는 영영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되게 이제 따사로운 그런 이야기였고 이게 사랑의 이야기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손녀의 입장에서 어려서 엄마를 여의고 오랫동안 자기를 키워준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할머니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소설적으로 이거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의 할머니에게 라는 제목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좋고 그 태도? 그 출발점 그게 되게 갸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동적이었고요. 어쨌거나 소설은 감동을 주면 좋고 여기 보면 추천사를 또 김금희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계열의 문체는 많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되게 이제 착한 소설, 아름다운 소설을 읽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